슈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 소득은 높아졌는데 너무나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양한 그러한 이제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가 꼽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종교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또 그러한 그 역할, 그것을 못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로서의 그러한 이제 교사들, 선생님들, 학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가정에서도 당연히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모든 이러한 이제 계층에서 사람들이 이제 구성원들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불법이 횡행하고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은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지금 뭐 돈, 재물, 부, 명예, 권력, 물질만 지금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물질, 재물보다 인간의 이 존엄성, 생명, 이것이 더 이제 하찮은 그러한 이제 그 가치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곧 이제 한반도 통일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통일이 될 텐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앞으로는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나고 나서 바로 통일이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없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채워지는데, 그 채워지기 위한 또 하나의 그러한 방편, 수단이라는 게 또 전쟁이기도 하고, 또 전쟁은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이제 이 복음 전파, 아버지 하느님의 새 나라에 대한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전쟁이 나서 나라가 이제 이 땅덩어리가 두 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복음 전파가 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종말이 온다.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타너 스님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참 이제 이 시대가 필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 이후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채워질 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바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자, 국민을 위한 철학부터 갖추라. 정치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강의 확립이다. 정치의 기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도둑이 판을 치고 정치는 파리 같은 인간들이 동무대가 되고 말 것이다. 기강이란 역사의식과 국민을 위한 철학, 인간을 존중하는 종교적 믿음이 세워진다. 정치만을 위한 정치는 백해무익이다. 진실로 인간을 위한 정치일 때만 그 기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 자, 이제 정치에서 반드시 할 일은 이제 기강이 확립인데, 이제 이 정치의 기강이 확립되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도둑이 판을 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철새 같은 정치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도둑들이, 도둑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동무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타너가 정말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잘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정치인들이 더 이제 사기꾼들이고, 뭐, 코미디언이고 개그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했던 말을 뒤에 바꿔버리고 뭐 그냥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표를 받기 위한데, 오로지 표를 받기 위한, 선출되기 위한, 국회의원 선출, 뭐 시장 선출, 대통령 선출, 오로지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의에 팔렸습니다. 국민들의 관심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에게 사기치다시피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뭐, 보여주기식, 그러한 또 이제 그렇게, 또 공약을 내걸고, 그래,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안 바뀌어. 사회가 이거는 한 번 갈아엎지 않고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이 상태에 이미 굳었습니다. 굳었어요. 흔히 정치인이 되면 세상 전부를 얻은 양 호령하는데, 정치인은 나라의 어른이 아니다. 심부름꾼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세워진 기강에 따라 철학을 제공하는 사람이며, 그 호령은 각계의 지도자, 가정의 부모가 해야 한다. 가정과 같이 서로 위해주는
관계를 맺도록 정치를 꾸려간다면 수많은 경찰관과 판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나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사회가 지금처럼 너무나 이제 악해졌는지 탁해졌는지 참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법이 규칙이 얼마나 많아요. 형법, 민법, 그뿐만 아니고 또 뭐 헌법을 비롯해서 또 그냥 뭐 신호등을 뭐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고 파란불에는 건너야 된다. 직진할 때는 파란불이 켜지면 직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음주운전하면 하면 안 된다. 시속 뭐 60km 이하로 달리고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야. 경찰관이 없을 줄 알고 음주운전하고 걸려버리면은 도망가다가 또 인명사고, 사람을 치어가지고 죽이기 더 큰 그런 사고를 만들어내고 또 경찰관을 또 이 창문에 매달고 또 달려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많거든. 이게 자 지켜야 할 법안들은 계속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데만 혈안이 져 있고 그 법이 지켜질지 실제 이 법이 현재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없더라는 거야. 왜? 이제 많은 이제 우리 3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은 이제 임기 동안 자기가 이제 있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세비를 받으면서 한 달에 뭐 한 1,500만 원 정도 받지. 연봉 꽤 높네. 2억이 넘겠다. 그 받으면서 이제는 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한번 해먹으려고 이제 또 이제 뭐 법안을 남발하고 뭐 그렇게 법안을 또 내고 내가 통과되면 또 자기가 또 법을 또 만들었다. 법안을 통과시켰다. 만들었다. 그 자랑하려고 만드는 게 그게 대부분이거든. 그럼 이제 자기도 국회의원이지만 국민이고 한 도시의 시민이잖아. 그럼 자기들이 또 이제 누군가의 엄마 아빠잖아. 또 누군가의 이제 자녀고 며느리고 그렇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개개인이 이제 느끼는 민생고, 그죠? 이 민생고를 생각을 해서 난 이런 부분도 참 이게 좀 불편하더라. 그럼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로지 이제 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국회의원, 공직자들이 전시행정 이런 것처럼 있지. 전시하기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야. 법안 지금 엄청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무슨 법안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법이 생기는지도 몰라, 지금. 계속 법만 만들어놨어. 법만. 그 낮은 곳으로 가서 정말 그 힘든 사람들이 있지.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차관들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서울시장이나 전부 모든 도시 시장도 다 똑같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다. 물론 한 가지는 않지. 바쁘지. 왜냐면 온 나라를 이제는 저걸 해야 되니까. 그치?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을 진짜 섬기는 마음이 있고 그런다면은 어느 대통령이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전체 전 세계에 대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국민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그리고 나는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그런 공직자다. 대통령이다.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쪽방촌 있지? 그런데 와서 하루라도 한번 잡아야 돼. 이 추운 날에. 잡으면 있지. 뉴스에서 이 쪽방촌 사람들이 누가 이제 독거 노인이 누가 이제 죽었다. 그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사망했다. 그런 거 듣고, 그지? 그리고 밥 한 끼 뭐 사 먹으려고 아주 저렴한 그런 식당을 찾기 위해서 65세인가 60세부터는 저거잖아. 이제 이 서울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니까 2시간 반씩 걸려가지고 있지. 짜장면이 한 그릇 3,000원, 4,000원 한 대 있대. 그런 걸 이제 막 이제 가는 거야. 맨날 사먹으러. 돈이 없으니까 돈 아끼려고 없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보도를 듣는 것보다는 직접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있지. 한번 잡아보는 거야. 잡아보면 그 심정 다 알거든? 정말 그 신문지 이거 다 막아놓고, 달력 같은 걸 막아놓고, 합판지 같은 거 대놓고, 바람 다 들어오겠지. 그 얇은 이불로 덮고 있고, 전기장판 켜봤지만, 밑에는 좀 따뜻하지만, 위에는 우풍이 심하잖아. 다 덮어서 자는 거, 얼굴까지 추우니까, 그 심정을 느껴봐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건, 이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 간에, 돈을 1,000억 원을 쓸데없는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런 걸 짓고 하는 것보다는, 안 떠도 되는 그런, 보도블럭. 꼭 연말되면 보도블럭 깔자. 맨날 깔아. 짜증나더라고, 그거 진짜.
멀쩡한 걸 다 뜯어내고 다시 그거 모래에 깔아가지고 위에 그거 덮는다? 그거 보도블럭 있지? 황토 색깔. 그러면 그 혈세가 전 국민, 전 도시 우리가 다 그 우리나라 따다니나 그게만 해도 수천억 안 되겠냐고. 그런 돈을 그런데 안 쓰고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사람들 위해서 돈을 집행을 한다면은 그들이 있지. 진짜 그런 좋은 이런 뭐 아파트 살지 못해도 있지. 그래도 자그마한 그런 있지. 한 몇 평 되는 그런 집에서 그냥 살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누군가로부터 기댈 데가 없는데 얼마나 많은 큰 힘이 되겠냐고. 그들의 그런 것을 시설을 제공한다면은. 그러다가 전 국민 25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전 국민 주면은 뭐 6조, 10조, 15조인가 그런 이제 나라에 빚이 생기잖아. 쓸데없는 짓이야, 그거는. 왜냐면 돈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을 준단 말이야. 말로는, 겉으로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줘야 된다. 부자라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다 줘야 된다. 말은 맞는데,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가 돈이 뭐 넘치는 거야? 싱가포르처럼? 그건 아니잖아. 그 선배를 해서 집행을 해야지. 선배를 해서.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있는데, 몸이 중증 환자가 있고, 감기 기침 정도 하는 환자가 있어. 똑같이 돈을 집행해서 똑같은 그러한 것을 약을 처방을 하고 하면 되겠냐고. 똑같은 그런 이제, 병실 제공하면 되냐고. 왜, 감기 환자는 그냥 약만 처방해서 집에서 그냥 좀 쉬면 낫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중증 환자, 팔다리 잘리고, 암 환자고,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면 되지, 이 말이야. 경중에 따라 그걸 처리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쪽박종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힘든 사람들 있지. 가서 얘기 나눠보면 또 사연이 다 있다. 아이고, 대통령님 하면서 노인도 뭐 육수 노인도 뭐 다 똑같아. 실수 노인도 다 사연 다 있어. 옛날에는 저도 뭐 엘리트고 뭐 서울대 나왔고 사업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지인에게 사기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기 당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다. 아니면 그렇게 재산이 뺏겼다. 응? 했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잘 나갈 때는 남대로 봉사도 하고 돈도 많이 사회에 이렇게 사회에 한논다고 했는데 내가 돈이 없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지도 않고 다 무시하고 가족들 자차 저를 다 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제가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고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이 정말 무상하고 80평생 금방 쏙 지나갔고 후회되는 일도 많고 뭐 그렇고 정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가족이라고 다 내주고 살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치? 다 그런 사연들이 있다니까? 그냥 뭐 쪽박촌에 산다고 다 그 사람들이 거지 같은 사람들 아니야. 정말 남대로 대학도 다녔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고 사업도 했고 가게도 상점도 운영해봤고 공무원도 있고 그래.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제 뭐 경제적인 이런 사기를 당했다든가 사업이 망했고 몸이 아파가지고 아니 가족들로부터 이제 버림받았고 아니면 부부가 사는데 자식이 없어 한 명이 이제 죽었어 사별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가 이제 이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갈 데 없어서 땡기도 하고 어머니 다 있다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그러한 이제 왕도 정치가 세워져야 한다. 왕도 정치 인과 덕에 의해 나라가 그지? 돌아가는 것을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야. 왕이, 그지? 권력자가, 아니, 대통령이 이제 인과 덕으로서 이제 이 정치를 하는 거지. 이걸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최고의 정치거든. 응? 가령 의왕 속에 담아둔 고기에 물이 떨어질만 하면 계속해서 한 바가지씩 부어줌으로써 고기들이 계속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정치를 끝맺음하고 넓은 강물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누구의 덕으로 사는지 모를 세상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정치가 변하다 보면 더불어 경제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자, 작은 의왕에다가 이제 물고기 한 이제 20마리 집어넣어놓고 이제 하루에 몇 번 먹이를 주면서 있지. 너희들 내가 이 먹이를 안 주면 너희 다 죽는다. 감사해라. 그런 느낌이 들게끔 있지. 먹이를 주고 또 물도 이제 줄어들면 이제 조금씩 이제 한 바가지씩 물 더 주는 거야. 그래 물고기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물 주셔가지고 어떻게 아시고 물 주셨나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은 왕도 정치가 아니라 힘과 권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야. 정치를. 이것은 왕도 정치의 반대야.
패도 정치라고 하는 거. 패도 정치. 패도. 국민들에 대한 폐악질. 똑같은 거야. 패도. 왕도 정치는 인과 덕.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펼쳐가는 것이지. 이거. 그렇게 하면 있지. 모든 국민들이 있지. 항상 웃고 호호호 그러고 하그러고 웃으면서 웃어가지 핀다니까? 대통령이 있지.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고 어? 어린아이들과 다 놀고. 옛날 링컨 봐봐. 링컨 대통령 봐봐. 그 집무실에 어린아이가 들어와도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같이 놀고 그랬어. 회의 때도 자기 아이들 들어와도 그냥 내쫓지도 않았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지. 나는 그걸 정말 좋아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취급하면 안 돼. 그냥 몸이 작은 사람이야.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더 이제 진보한 영일 수 있고 더 많은 윤회를 하니까 더 영적 진보했다니 성장했다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함 그걸 간직하고 있잖아. 순수함은 어떻게 보면 완벽함이야. 순수함에서 사랑이 쉽게 싹틀 수 있고 믿음이 생겨나고 명확함이 생기고. 어른들은 순수함이 없잖아. 순수함이 없으니 어떻게? 마음밭이 내면의 세계가 오염된 거야. 순수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이 진리가 가닿질 않아. 믿음이 안 생겨. 왜? 자꾸 간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가닿겠나 이 말이야. 이천절에 예수가 뭐라 그랬어? 마음밭이 단단하고 하면 기름지면은 진리라는 씨앗이 제대로 심어진다 그랬지. 그럼 그 진리라는 씨앗이 제대로 심어지면은 어떻게? 천국이라는 이런 나무가 열려. 그렇지 않아? 그런데 이제 같은 씨를 뿌렸는데 누구는 바위 위에 떨어져, 누구는 가시 덤불에 떨어져, 누구는 또 그 길가에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위 위에 떨어지니까 뜨거운 태양빛에서 다 타버린다고. 또 가시 덤불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가시 덤불 때문에 태양빛이 또 이제 그늘져 가지고 또 그 태양빛을 못 받아. 자라지를 못해. 중간에 썩는다 죽는단 말이야. 길가에 이제 씨앗이 뿌려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이 말이지. 자, 기름진 옥토에 씨앗이 진리의 씨앗이 떨어지면 아주 잘 자란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지, 마음밭이 기름지지 않으면 옥토가 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있지 가닿지가 않는다. 허술하지 말라고 있지. 왜? 자기 마음이 순수함을 잃었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명확하지도 않아. 이 시대가 끝이 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시대 끝이 나는지는 몰라. 그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할 거 없냐, 뭐 돈 벌 거리가 없나. 그러고 있거든? 그런데 그들에게 돈 벌 궁리를 하는 자들에게 가족의 안위만 생각하고 가족의 안녕만,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내가 이제는 이 시대가 끝이 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재물을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권력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나라에는 새로 준비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지구에서 후천시대가 열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시나리오는 계획은 변경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이제는 원래의 이제 이 태초의 상태로 이제 대정화를 거쳐서 남겨두고 우리는 이제 이주해 나가는데 그 행성 이름이 이제 타우라이고 시리우스 B 체계의 그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 별이 타우라는 지구 이 새로 만들어진 이 별 행성 위치를 말해주는 거야. 시리우스 B 체계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시리우스인들과 이제 지구인들과 완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에 있는 그 고래류들 있지. 고래들은 시리우스인들이 다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다 우리 지구를 다 이제 이렇게 보호했다는 거야. 보호해주는 그런 영들이야. 고마운 존재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지구는 끝을 내리고 있고, 이제는 이미 오염됐고, 이제는 할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보호자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시리우스인들이 이제 다 떠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고래가 157마리가 이제 좌초돼가지고 다 죽었잖아. 걔네들은 집단 자살을 선택을 한 거야. 집단 폐사를 선택한 거지. 그래서 한 마리도, 아무리 이제 바다로 돌려보내도 안 죽고, 살지 않고 죽고, 물 뿌리도 안 되는 거야. 왜? 그들은 이미 육신을, 영이 육신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좌초된 거지. 미련한 인간들은 고래를 막 살리려고 하지. 안타깝다. 아니라네. 고래들은 이미 이제 이 지구가 끝난 줄 알고, 문 닫는 줄 알고 이미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잘 몰라. 정치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각 종단 원로들로 구성된 정치 고문단도 있어야 한다. 특히 초종교적 움직임에 앞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자리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와 종교, 문화와 예술이 새롭게 변모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동양 사상이 부각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동양 사상의 핵심은 우주 만물이 도덕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덕으로 종결된다는 것이다. 자, 도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도덕으로 종결된다. 근데 이제 유튜브 중에 수행하는 자들이 욕을 하고 막 죽인다 그러고 살해한다 그러고 막 엄청 입에 담지 못할 욕할 놈들이 굉장히 많아. 그들은 이미 불못에 던져지게끔 이미 사망책 이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라는 1차 재판관을 이미 다 버렸어요.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이제 이 지상계에 있는 동안, 그나마 이제 죄를 짓지 않아 하게끔 설정해 두신 게 뭐냐, 아버지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판관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양심에 따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사법부에서는 썩어가지고 대부분의 판사들이 이제는 그 자기의 이속에 따라,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내리는 경우가 진짜 많았단 말이야. 수사기관 똑같아. 경찰, 검사 똑같아. 그만 그랬나? 종교 지도자 똑같고, 뭐 학교, 다 그래. 가정도 똑같아. 그렇게 이제 이미 되었어요. 이 시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여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너무 혼탁해졌고 무서운 사회가 되었고 쉽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마음이 사라진 사회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이 남북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정말 악한 자들은 엄청 많이 죽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내 말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가는 자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죽습니다. 너무 악한 자들은 이제 수호천사들도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 얘기를 하는데, 구룡도사와 도원이라는 이런 가짜 수행자들이 있지, 수호천사가 떠났다라는 것을 나는 그저께 이틀 전 밤 11시경에 청기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수호천사는 양쪽 두 명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들이 구룡도사 도원이라는 나를 살해하겠다 쌍욕을 하면서 온통 한 시간 동안 그 입에 담지 못한 그 말을 내뱉는데, 그 다른 수호천사는 이미 버렸고, 이미 천사들도 이미 나를 지휘를 받습니다. 일부는. 나는 이제 하느님 아들이고 나보다 높은 분, 딱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의 위치가, 모든 신보다 그 높은 자가 나고, 나 위에는 아버지 한 분입니다. 나는 우편에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테라 작전, 인류 청소, 인류 종말, 지구 종말, 그리고 리셋, 그리고 이제 이 깨어난 자들을 5천만 명도 안 되는 이 자들을 내가 아버지 나라로 이제 데려가기 위한 그러한 내가 목자로서 내가 이 시대에 종말이 코앞에 와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역할을 했던 겁니다. 2000년 전에는 내가 이제 슈카이브가 예수로서 왔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내가 이제 목사 일을 목수였으니까 목수 일을 했습니다. 집을 짓고 뭐 가구를 만들고 했지만, 이 시대는 내가 이제 책을 쓰는 작가로서 내가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작가도 뭐예요? 지을작자의 집가자입니다. 같은 목수 일을 하는, 집을 짓는 일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300권을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그러한 이제 언어의 카르마 이런 부분을 다 들었고 해소했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면서 또 이제 지구의 공통의 카르마 일부를 내가 또 해소를 했습니다. 또 1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책을 쓰게끔 또 도우면서 그들이 또 카르마를 정화하고 해소하게끔 내가 또 그렇게 그들을 도왔습니다. 결국은 내가 썼던 수많은 수백 권의 300권의 책을 쓰는 과정에서, 코칭하는 과정에서 나는 또 많은 또 의식 성장과 영성 공부를 했고, 난 깨어남에 대한 준비를 내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33세 때부터 나는 이제 이 영성에 대한 눈을 떠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33세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가 이제 또 다른 슈카이브가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서 못 박혔을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난 이 시대에서는 또 내가 영성 공부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나를 알아보는 자들은 이제 나를 찾아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고, 이미 또 이제는 깨어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못 깨어납니다. 못 깨어난다는 거고, 이제 내가 이것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나를 이제 알아볼 자들은 알아보게끔 그렇게 찍어 두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자들은 이제 믿음을 단단히 하고 아버지 한 분만 이제 바라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면서 이제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 성전을 짓는데 다, 그지? 동참을 하고 필요한 돈만 놔두고 성전 건립에 기부를 하고 휴거를 기다리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